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위한 결투와 우정, 그리고 죽음을 다룬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기사는 진실, 명예, 관용, 예의 등 기사도 본분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왕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세계 곳곳의 원정에 참가해 전투를 치르고 마상 시합에서 승리해 명성을 쌓았습니다. 1342년에서 1367년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전쟁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 기사는 단순히 이상적인 기사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실존 인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명성을 가짐과 동시에 매우 사려깊고 겸손한 성격을 가져 한 번도 남을 욕해 본 적이 없다는데,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성지순례에 참여하여 의복도 두꺼운 천옷 위에 사슬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테세우스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보카치오의 테세이다를 영어로 축약 번안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 배경의 로맨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포함한 신화적인 서사를 제외하면 명예로운 기사인 테세우스부터 100대 100 시합을 통해 두 주인공이 겨룬다는 것까지 철저히 중세 기준으로 고증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아테네의 군주이자 명예로운 기사인 테세우스가 아마존을 정복하고 그곳 여왕 히폴리타와 결혼해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에밀리를 데리고 아테네에 가까이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과부와 처녀들 사이 한 소녀가 그 장소에 있었다. 그녀의 사랑스러움은 장미가 봄꽃들을 능가하듯 다른 여인들을 능가했다. 테세우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저 소녀는 여왕의 여동생이며 에밀리아라고 불리지요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 아름다운 작은 소녀는 그에게는 상당히 어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누구보다 테세우스를 기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처분 아래 그녀를 아카테스의 신부로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테세이다. 테세우스는 여인들이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것을 보는데, 이들은 테바이 포위전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들로 크레온이 테베를 침공한 이들의 장례를 금지하고 시체를 짐승의 먹이로 삼자 슬퍼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이디푸스 신화의 후일담으로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이 테바이의 왕위를 두고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테오클레스가 1년씩 번갈아 테바이를 통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자 폴리네이케스는 아르고스로 가 그곳 왕의 사위가 되고 영웅들과 군사를 모아 테바이를 포위했습니다. 테바이를 두고 싸우던 영웅들은 모두 죽고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또한 동시에 죽어버려 오이디푸스의 처남인 크레온이 테바이를 통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하자 테세우스는 폭군 크레온에게 그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맹세하고 히폴리타와 에밀리를 아테네로 보낸 뒤 자신의 군대를 돌려 테바이로 갑니다. 테세우스는 테바이 근처에서 전투를 벌여 크레온을 죽이고 테바이를 공격해 점령해 성벽을 허물고 죽은 남편들의 유골을 여인들에게 돌려줘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 뒤 약탈꾼들이 죽은 군사들에게서 옷가지와 무장을 벗겨내던 중에 반죽음이 된 두 젊은이인 알시테와 팔라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옷과 장식, 문양으로 그들이 테바이 왕족이며 사촌간이란 걸 안 약탈꾼들은 그들을 테세우스에게 보내는데, 테세우스는 그들을 영원히 아테네 성의 감옥에 가두라 명하고 몸값도 수락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테네 성에서 슬픔과 고뇌의 세월을 보내던 5월 어느 날, 팔라몬은 감옥과 접한 정원에서 에밀리가 거니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한탄을 합니다. 안색이 창백해져서 한탄하는 팔라몬을 보고 알시테는 감옥 생활을 견디지 못해 그러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팔라몬은 알시테가 오해했다며 비너스에게 무릎을 꿇고 빌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감탄을 흘려 듣지 않았으며, 비록 그녀가 성숙한 사랑에는 너무 어렸음에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스스로를 더욱 아름답게 느꼈으며 이제는 정원으로 갈 때마다 자신을 더욱 치장하는 것이었다. 테세이다.
그 모습을 보고 정원에서 에밀리를 본 알시테도 역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알시테가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자 팔라몬은 그를 경멸하면서 그들이 과거의 한 맹세를 들먹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포함해 어떤 일에서든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서로 진심으로 돕기로 맹세를 했었는데, 자신이 먼저 에밀리를 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맹세에 따라 알시테는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에 알시테는 팔라몬은 에밀리를 비너스 여신에 비했기 때문에 여자로 그녀를 사랑한 것은 자신이 먼저라며 갇혀있어 둘이 싸워봤자 소용없으니 각자 방식대로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세우스의 친구인 페로테우스 왕이 테세우스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알시테와 아는 사이라서 테세우스에게 그를 풀어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이에 테세우스는 몸값도 없이 알시테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테세우스의 영토, 즉 아테네에서 다시 발각되어 잡히면 즉각 목이 날아갈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알시테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젠 에밀리를 못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전보다도 더 슬퍼하며 그녀 근처에 있을 수 있는 팔라몬을 부러워하죠. 팔라몬은 팔라몬대로 알시테가 자유의 몸이 되어 테바이의 군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에밀리와 이어질 가능성이 자신보다 높다며 그를 부러워하는데, 기사는 잠시 이렇게 묻습니다. 남녀 여러분이여, 이 질문을 던지노니 알시테와 팔라몬 중 누가 더 불행한지 답해보. 하나는 날마다 그의 여인을 볼 수 있으나 꼼짝 못하는 영원한 감옥 신세, 또 하나는 원하는 곳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나 그의 여인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신세. 자, 원하시는 분들은 합당한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작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2부. 알시테는 테바이로 돌아갔지만 상사병으로 고통받으며 몸이 허약해졌고 외모와 목소리도 달라져 한두 해 만에 아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끙끙 앓던 어느 날 밤에 아테네로 가라는 머큐리 신의 지시를 받은 알시테는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아테네로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마침 자신의 외모가 딴판이 되어버려 쓸데없는 짓만 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전후 사정을 아는 한 명의 종사만 데리고 아테네로 가서 궁의 시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필로스트라테라는 가명으로 에밀리의 시종이 되었는데, 맡은 일을 잘 해내서 궁궐 내에 명성이 날로 높아졌으며 탈출한 지 7년 만에 테세우스 왕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감옥에 갇혀있던 팔라몬은 친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하는데, 그는 도망치다 날이 밝자 우거진 숲속에 숨게 됩니다. 그의 계획은 다시 밤이 되면 테바이로 몰래 빠져나간 뒤 테세우스에 맞설 동료들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알시테는 경치를 즐기려고 팔라몬이 숨은 숲속에 들어와 흥겹게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마친 알시테는 가면까지 써가며 자기 원수를 섬기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싫다는데, 팔라몬은 이 말을 듣고 그 남자가 알시테란 것을 알고 뛰쳐나와 에밀리를 두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알시테는 아직까지 맹세를 들먹이는 팔라몬을 비웃으면서도 기사 출신으로서 결투를 받아들이는데, 알시테는 칼이 있었지만 팔라몬에겐 없어 알시테는 다음 날 결투를 하기로 합니다. 알시테는 장비들도 그가 마련하기로 하는데, 자신이 준비한 장비들 중에서 더 마음에 드는 것을 팔라몬이 고르면 남는 것을 자신이 갖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곤 하룻밤 동안 팔라몬에게 필요한 먹고 마실 것과 침구류를 준비해주는데, 다음 날 은밀하게 장비들을 준비한 알시테는 어제 그 장소에서 팔라몬과 만나게 됩니다. 둘 다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친형제처럼 서로의 무장을 갖추는 걸 도와준 후 목숨을 건 치열한 결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히폴리타와 에밀리를 데리고 사냥에 나선 테세우스 왕은 그들의 불꽃 튀기는 결투를 목격하고 둘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자나 심판관도 없는 불법 결투를 중지시킨 뒤 둘의 정체를 묻습니다. 팔라몬은 필로스트라테의 정체가 알시테란 것과 자신은 탈옥범이란 걸 밝혀 둘 다 테세우스의 입장에선 당장 목이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범죄자임을 자수하게 됩니다. 테세우스가 둘을 죽이려 하자 히폴리타와 에밀리를 포함한 여인들이 이들에게 자비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데, 테세우스는 테바이에서 잘 살 수 있음에도 사랑을 따라 목숨을 건 이들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테세우스는 다시 자신을 해치지 않고 친구로 지낸다는 조건하에 두 사람의 범죄를 사해주기로 하는데 알시테와 팔라몬은 당근 이 조건을 지키기로 서약을 한답니다. 그러자 테세우스는 둘 다 에밀리의 신랑감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에밀리가 둘과 동시에 결혼할 수는 없으니 둘 중 하나는 단념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해결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1년 뒤 각자 완전 무장한 기사 100명을 대동하고 정식 무술 시합을 벌인다는 것인데 100명의 기사와 함께 상대방을 죽이거나 시합장 밖으로 몰아내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가 에밀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테세우스는 그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경기장을 세우고 본인이 심판관이 되기로 합니다. 테세우스의 관대한 선처에 알시테와 팔라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만족을 하며 알시테와 팔라몬은 1년 뒤를 기약하며 작별을 합니다. 3부 테세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경기장을 건축하고 동문엔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서문엔 군신 마르스를 위한 신전과 제단을 지었고 북쪽 벽엔 순결의 여신 다이애나를 위한 신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결투의 날이 다가왔고 팔라몬과 알시테는 각자 100명의 무장 기사를 데리고 아테네로 왔는데 모두 자기 고향에 선 귀족과 왕인 기사들이 명예로운 대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들 중 트라키아의 왕 리크루구스와 인도의 왕 에메트레우스가 특히 유명했는데 테세우스는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게 됩니다. 일요일 새벽 동트기 2시간 전에 팔라몬은 비너스 신전을 찾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좋으니 에밀리를 아내로 맞게 해달라고 비는데 중세 점성술에선 이 시간이 비너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비너스를 경배할 것이며 소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라리 알시테가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며 제물을 바쳐 의식을 거행했는데 비너스 상이 흔들리자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느낍니다. 알시테도 마르스 시간에 그의 신전을 찾아 내일 전투에서 자신을 도와주길 비는데 그러면 모든 영광을 마르스에게 돌리고 자신과 동료들은 마르스 신전에 자신들의 무기를 걸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한 번도 손댄 적 없는 머리카락을 잘라 바치겠다고 맹세하자 제단의 각종 기구들이 소리를 내며 동시에 매우 희미하게 승리라고 중얼대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환호하며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자 올림푸스에서는 누구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두고 비너스와 마르스가 다투게 되는데 사투르누스는 자신의 딸 비너스의 편을 들면서도 둘 사이 화평을 이룰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한편 해뜰 무렵 에밀리는 다이애나 신전을 찾아 알비테와 팔라몬에게 사랑과 평화를 내려 정열을 가라앉히고 자신은 순결한 처녀로 남길 빕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처녀로 다이애나를 섬길 것이며 소망을 못 이루겠거든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이와 이어지길 간청합니다. 정절의 여신이여 당신은 저의 소망을 잘 아십니다. 평생을 처녀로 남고자 하며 연인도 부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의 소행원이자 처녀로 남아 사냥을 즐기며 거친 숲을 헤매고 싶어하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음을 아십니다. 여신이여 지금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세 겹의 신성을 사용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테세이다. 이에 그녀 앞에 다이애나 여신이 나타나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으나 올림포스의 신들 사이의 합의로 에밀리의 결혼이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에밀리는 크게 놀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4부 대시합이 벌어지기 하루 전부터 아테네에선 축제가 벌어졌고 시합날이 되자 무장을 한 기사들이 경기장을 향했고 궁궐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하고 기사들의 내기를 걸며 벌어질 시합을 기대했습니다. 테세우스 왕은 경기 전에 고귀한 귀족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투창, 자루가 긴 도끼, 단도, 찌르기 전용의 짧은 칼 등 위험한 무장을 배제하고 시합장에 가져오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기병창 돌격은 1회로 하나며 부상자는 장외로 끌고 가도록 경기 규칙을 수정하자 이에 백성들은 왕을 찬양했습니다. 경기장에 왕과 왕비 그리고 에밀리가 높은 좌석에 자리 잡고 나머지 군중들이 좌석에 들어찬 가운데 알시테와 기사들은 붉은 군기, 팔라몬과 기사들은 하얀 군기를 들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참여 기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한 뒤 나팔소리와 함께 대시합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기사들이 낙마하고 다쳐 장외로 끌려나갔고 테세우스 왕은 때때로 휴식을 명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시테와 팔라몬은 서로 호각으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알시테의 편인 데메트레우스가 알시테와 대치하던 팔라몬을 찔러 제압하고 20명의 기사들이 달라붙어 팔라몬을 끌고 갔습니다. 팔라몬의 편인 리쿠르구스가 달려들어 구하려고 했지만 낙마하고 저항하던 팔라몬에 의해 에메트레우스도 큰 부상을 입지만 결국 팔라몬은 장외로 끌려나갔습니다. 이에 테세우스 왕은 알시테의 승리를 선포하자 비너스가 슬퍼하는데 사투르누스는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의 소망도 곧 이루어지리라 말합니다. 말을 탄 알시테는 관중들에게 얼굴을 보이기 위해 투구를 벗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는데 사투르투스의 명으로 땅에서 지옥의 신 퓨리가 솟아나 말이 놀라 넘어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낙마한 알시테는 안장돌기에 의해 가슴에 상처를 입고 땅에 정수리를 받게 되는데 알시테는 경기장의 다른 기사들과 함께 급히 실려나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연고와 주술과 약초로 부상자들은 모두 치료되었고 사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시테도 완쾌하리라 예상했고 테세우스 왕은 참여한 기사들을 위해 밤새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시합은 승패가 목적이 아니라 낙마하거나 장외로 끌려나갔다고 굴욕감을 느끼는 기사들은 없었는데 왕은 모두 훌륭하다며 선물을 하사했고 사흘간 항연을 즐긴 후 기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알시테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그의 가슴에 난 상처는 부어올랐고 거기에 피가 고여 썩어갔는데 의사들이 피도 뽑아보고 약초즙을 먹여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알시테는 팔라몬과 에밀리를 불러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팔라몬도 완벽한 신랑감이 되리라고 추천한 뒤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에밀리와 팔라몬을 포함한 아테네인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슬픔에 빠졌는데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만 아테네인들을 타이르고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죽는 이 없듯이 세상 어디에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없느냐.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찬 통로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들은 그 길을 오고 가는 순례자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종국을 고하노라. 테세우스 왕은 알시테의 묘지를 알시테와 팔라몬이 처음 싸웠던 숲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장작더미를 쌓아 시체를 화장하며 장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고 아테네인들은 평상시로 돌아갔지만 팔라몬과 에밀리는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테바이와 아테네의 동맹을 논하던 테세우스가 팔라몬과 에밀리를 부릅니다. 그는 누구나 결국은 죽게 되는 인생에서 짧지만 명예롭게 생을 마친 알시테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그 자리에서 둘은 결혼식을 올린 후 행복한 생활과 장수를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결국 전투에서 승리를 기원했던 알사이트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에밀리를 취하지 못했고 에밀리의 사랑을 기원했던 팔라몬은 전투에서 패했으나 에밀리와 결혼하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캔터베리 이야기 두 번째,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